자, 지금 어제 인사가 있지 않겠나 했는데 청와대와 추미애 간에 조금 충돌이 있었다. 뭐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본질적인 충돌이 있을 것이냐, 아니면 너무나 말이 안 되는 부분을 주장해서 추미애가 그렇게 했을 경우에 검난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전달한 것이냐. 또 처음에는 황희석이라고 민변 출신의 지금 법무부 인권국장이 있지요. 그래서 이 친구가 민변 변호사 출신으로 문정권 들어서 검찰 해체에 주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는데, 이 친구가 검찰국장이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지금 의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이 친구가 검찰국장이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좀 추정이 지배적이었는데요. 이 친구가 어제 돌연 사의를 표명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제 사의를 낸다? 그게 좀 연초에 사의를 안 내죠. 보통 연말에 물러나지요. 그거는 법무부의 검찰국장으로 황희석이가 언급이 되었는데 추미애가 강하게 반대하니까 이 친구는 이참에 선거 나가는 게 좋겠다. 괜히 화덕인 법무부에 남아 있어 봤자 구설수에 올랐는 마당에 상처밖에 더 있겠느냐, 이렇게 판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법무부 검찰국장으로서 예산 인사를 지고 검찰을 통제하려던 황희석이 제동이 걸리면서 결국 황희석이 총선에 나가겠다는 쪽으로 사표를 표시했다. 그러면 문재인은 그럼 이걸 포기했느냐? 아니죠. 황희석 대신에 또 다른 민변 출신 변호사를 지금 법무부 검찰국장에 집어넣겠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걸로 봐요. 그래서 오늘 윤석열과 추미애가 만나서 지금 검찰 인사에 대한 의견을 듣는다. 추미애는 그렇고 윤석열은 협의를 하겠다. 이런 지금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지방 이 고검장 등 검사장 자리가 8개가 비었어요. 그래서 현재 윤석열의 사단으로 속하면서 지금 열심히 수사하고 있는 한동훈 반부패부장, 그리고 박찬호 공공수사부장, 그리고 배석범 서울중앙지검장, 그리고 나성범 동부지검장 등을 다 지금 바꾸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그 자리에 문이 좀 통제 가능한, 지금 검찰 안에도 문과 현재 법무부 쪽에 줄을 서 있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 사람들로 좀 교체하려고 생각하는 거 아니냐. 지금 그런 이야기가 강하게 나왔습니다. 자, 그 속에서 지금 추미애 입장은 문의 도구로 쓰여서 가느냐, 아니면 검찰과 문 사이에서 적절하게 묘안을 찾을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을 고민하고 있을 건데 실제로 중간에서 중재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이 지금 검찰을 해체하는 부분은 오늘 신년사에서 나온 것처럼 문이 대한민국을 해체하는 과정에서 걸림돌이 되는 부분들을 다 제거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박근혜, 이명박을 제거하면서 과거 이 보수 정권의 지배 시에 있었던 행적을 가지고 지금 보수 진영을 초토화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솔직히 말하면 보수 야당의 지도부도 강성투쟁운운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역대 최약체의 정체성이 모호한 황교안 지도부가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외에 또 보수로 새로운 정당을 창당하겠다는 사람들의 수준이나 자질도 다 고만고만해서 문으로 봤을 때는 어디에도 위협적인 집단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보수가 문한테 만만해진 상황에서 문은 안철수를 던져가지고 이제 보수 진영 자체의 풀을 더 줄여버리는 거죠.
그런 안철수를 끌어들여서 중도 보수 대통합하겠다라는 그런 한국당이나 조선일보의 발상이 저는 정말 유치찬란할 뿐입니다. 좌우간 이런 상황에서 문은 이제 검찰 하나만 이것들이 귀신같이 냄새를 맡고 문의 의도를 사전에 차단하고 나서고 또 문의 약한 고리를 파헤치기 때문에 문으로서는 검찰이 갈아 마시고 싶을 정도로 이렇게 괘씸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치권도 다 숙이고 다 나 앞에 숙이고 있는 마당에 너네들이 지금 감히 버텨. 좀 이런 입장일 거라고 봐요. 자, 검찰은 오늘도 지금 세게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검찰에 따르면 지난 3일 날 한병도를 정무수석이죠. 정무수석을 소환해서 울산 시장 선거와 관련해서 임동호 최고위원에게 불출마를 권유한 경위를 조사를 했습니다. 검찰은 재작년 지자체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울산시장 민주당 내 경선 과정에서 청와대가 반대 후보, 그러니까 송철호에 맞서는 후보를 정리하는 데 개입했다는 의혹을 갖다가 수사 중인데, 당시 정무수석이던 한병도가 송철호의 유력한 라이벌이던 임동호 불출마를 권유했다는 겁니다. 자, 한병도, 임종석, 그리고 임동호 이런 사람들은 다 과거 운동권으로 서로 얽혀 있는 상황, 잘 아는 사이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임동호가 언론과 인터뷰에서 2018년 2월에 한병도에게 당시 정무수석이 불출마 제안과 함께 고배 총영사 자리에 가는 게 어떻겠냐라고 제안을 받았다고 밝혔다가 나중에는 말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이 검찰의 자료, 증거 자료, 송병기의 부시장의 수첩에는 임동호를 매수하려고 한 정황까지 이렇게 발견됐습니다. 거기에는 임동호 이름과 함께 자리 요구, 임동호 제거 등이 문구가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제거와 관련한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송철호의 측근이 민주당원에게 임동호를 비난하는 그런 현수막을 설치하라고 사주했다라는 진술까지도 지금 검찰에 나왔다고 합니다. 지난 6.13 선거, 그러니까 2018년 선거 8달 전에, 그러니까 2017년 10월 11월경에 울산 시내 곳곳에 임동호 최고위원이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위원장 겸 최고위원 임동호가 성희롱 발언을 했다라는 현수막이 걸렸다는 겁니다. 근데 이 현수막을 걸었던 민주당원은 검찰 조사에서 송철호 시장 측근들이 사주했다고 검찰에 가서 진술을 했다는 겁니다. 2017년 10월에 울산 시내 30곳에 이 현수막이 걸렸는데, 그 현수막을 걸었던 당사자는 검찰 조사에서 송철호 측근 2명이 이를 사주했다 이러면서 임동호와 이 공천 문제 등으로 지방선거에 이제 구의원, 시의원 이런 거 많잖아요. 그런 부분으로 갈등을 빚고 있을 때 울산시의 민주당 관계자들이 접근해서 부추겼다고 합니다. 현수막을 걸어라. 그래서 이렇게 사주를 해서 현수막을 걸게 됐다고 합니다. 송병기의 업무수첩에는 현수막이 걸리기 사흘 전에 정확하게 민주당원 A씨가 현수막을 걸 것이라는 메모가 적혀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동호 제거라는 부분도 나름 체계적으로 진행이 되었던 걸로 보입니다. 자, 검찰은 조국을 세 번째로 소환해서요. 지난번에 유재수 감찰 무마와 관련해서 조국이 영장이 기각된 이후에 처음으로 여태까지 횟수로는 세 번째로 검찰에 소환되었습니다. 자, 어제 조국은 검찰에 가가지고 집중적으로 유재수 문제에 대한 조국의 역할에 대해서 추궁을 받았다고 합니다. 조국은 영장심사 때 백운우 비서관을 통해 간접 구명 요청을 들었다 말했는데 검찰은 조국한테 친문 핵심 인사들의 구명 요청이 당신한테 들어오지 않았냐 이렇게 추궁을 했고 조국은 영장심사 때처럼 감찰을 중단시킨 게 아니라 감찰을 종료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검찰은 지난주에 백운우를 불러서 감찰 중단에 누가 영향을 줬는지를 물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한편 이 최강욱이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 이자가 지금 검찰 인사검증을 이광철이 민정비서관하고 둘이 다 하고 있다는데 이자는 조국 아들 인턴 정명서는 실제 활동에 의해 작성됐다고 이것이 허위, 즉 가짜로 떼줬다라는 부분에 반발을 했습니다. 자, 이런 거를 입증하기까지 시간이 걸리고 그 전에 검찰을 해체할 수 있다고 보고 지금 믿는 게 있어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겠죠. 자, 어제는 조국의 조카 조범동이 지금 재판이 열렸는데요. 코링코 운영했던 조범동이가 정치권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사람이 펀드에 들어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유흥업소 사장도 조범동이가 가져온 수표를 현금으로 바꿔줬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한데 지나가 버리고 나면 한국에는 관심을 별로 안 가지는데 조범동이가 조범동이가 코링코 관계자들에게 조국이가 코링코 투자자이며 내가 그 조카다라고 회사 관계자들에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조범동이가 대표처럼 운영을 했고요. 이날 그때 조범동이와 관계되고 코링코 설립 당시에 이름을 빌려주고 조범동이 자금으로 코링코 주식을 사서 한때 최대 주주였던 김모라는 사람이 나왔어요. 지금 보험 영업한답니다. 이 사람이 지금 검찰이 코링코 피자금 관련해서 들은 이야기가 뭐냐니까 높은 본인 친척 자금이 들어올 거다라고 말을 했고 조범동을 2018년 여름쯤에 다시 만나 지난번에 이야기한 자금 들어오는 게 잘 됐냐 물으니 제가 조국 조카다. 영향력 있는 자금 끌어오는 게 어렵겠냐? 그 정도는 한다라고 말을 했고 또 조범동이가 조국 일가와 코링코의 관련성을 설명을 직접 해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김 씨는 코링코에 내가 이름만 올려놓은 부분을 정리하고 싶다라고 이 조범동이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조국이 펀드에 들어와 있고 법무장관에 내정도 되어 있다. 2018년 여름이에요. 민정수석 한참 하고 있을 때. 그러니까 2018년 여름에 법무장관에 내정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제로는 그 1년 뒤에 법무장관에 내정되었죠. 1년 전에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펀드가 영향력이 있고 많은 이들이 들어올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범동이는 조국이 법무장관에 임명되기 1년 전부터 법무장관에 임명될 거라고 했다는 겁니다. 참 기가 찬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2018년 12월에 코린코 주식이 정리되는데 그 이유에 대해 조국이 연결돼 있고 정치적 분야에 지금 엮여 있으면 잘못하면 큰일 나겠구나. 그래서 나한테는 나중에 뭔 일 생겨도 책임 묻지 않겠다는 확인서 쓰라. 이렇게 말하고 빠졌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조국이 법무장관 청문회 이전에 또 조범동이가 이 주식을 한때 자기 이름으로 대주주로 소유했던 김 씨에게 전화를 해서 조범동이가 청문회 준비단과 직접 연락하고 같이 일을 하고 있다. 참 기가 찬 일이 아닐 수 없지요. 그렇겠지요. 청문회 준비단이 조국의 가장 약점인 코린코 주식 이름 문제하고 관련해서 서로 말을 맞추고 증거 인멸하는 부분을 같이 매일 밥 먹듯이 했을 거니 조범동이 청문회 준비단과 같이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고 여당에서는 이상훈 코린코 대표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정인을 채택하는데 동의하지 않기로 했고 VIP에도 그렇게 보고되어 있다고 안심을 시키다. 이 VIP는 문재인이에요. 사실상 코린코 관계자들이 대부분 안 갔고 또 다 도망가 버렸지 않습니까? 그건 문재인이 그럼 승인했다란 말입니까? 자, 조범동이의 단골 술집 주인은 10차례에 걸쳐서 2018년 조범동이가 1,000만에서 1억에 해당되는 수표를 현금으로 바꿨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조범동이는 2018년에 이 룸살롱에 자주 갔는데 그래서 이 조범동이가 이야기를 하는 걸 들으면서 사실상 코린코의 소유주다라고 이 사람이 알게 되고 조범동이하고 실제로 이제 장부상으로 대표단은 이상훈이하고 누가 위에 있던 것 같냐라고 물으니까 조범동이가 위에 있던 것 같아라고 이야기를 하며 술자리 분위기가 그랬고 조범동이가 일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지시를 내리는 위치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룸살롱 주인이 그래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상훈이는 일종의 바지 사장이라고 이렇게 의심받는 인물이고 조범동이는 신용불량자라서 사모펀드 운영사의 대표라고 하기 어려우니 이렇게 지금 바지를 하나 앞에 올려놨다는 겁니다. 12번을 그에게 수표를 현금으로 바꿨는데 조범동이가 카톡으로 현금을 준비해라 하면 이 사람이 한 은행에 가서 자기 예금으로 인출해서 현금을 가지고 수표와 바꿔줬다는 겁니다. 최강욱이가 조국 아들 인턴 증명서가 허위 발급이 아니라 실제 물건이고 검찰에 출두하지 않으면 조국의 공소장에 최강욱이 실명을 그대로 기재하겠다고 협박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조국 아들이 실제 인턴 활동을 했고 자기가 날인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퇴직 직원 등에게 갑자기 전화를 해서 조국 아들을 아느냐고 묻고 상대가 당황해서 로펌에 있던 직원들 중에 퇴직한 사람들이 모른다고 이렇게 말한 걸 가지고 인턴 활동한 걸 부인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최강욱의 주장과는 달리 2017년 1월부터 10월까지 매주 2회 총 16시간을 문서 정리 및 영문 번역을 보조하는 인턴으로 일했다는 내용 자체가 허위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고 최강욱을 협박했다라는 부분에 대해 최강욱도 지금 이 사건에 이름이 빠질 수 없는 사람이다. 그런데 무슨 놈은 우리가 협박했단 말이냐. 그는 나와서 이 사실을 입증해야 될 주요 인물이기 때문에 나오라고 했을 뿐이다라는 겁니다. 어제 검찰은 조국을 불러가 백은우가 한 말과 대지를 한 걸로 보이는데요. 이 말끼리 서로 맞춰보는데 거기에 보면 조국하고 백은우 둘 다가 문제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고
청와대 등 친문 여권 인사가 유재수 문제에 대해서 백은우를 통해 조국에게 구명 활동을 했다. 그러면서 김경수, 윤건영 그리고 청경대기가 다 거론되고 이들은 다 검찰의 조사를 받았는데, 그래서 검찰은 결국 백은우와 조국을 둘 다 지금 기소할 거다라고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검찰은 조국을 또 뭐 구속영장 재청구하는 것보다 어차피 조국의 혐의는 이해가 가고 재질이 나쁘다 이래 돼 있기 때문에 재판에서 유죄를 입증을 하고, 더 나아가서 백은우에 대한 기소 부분을 검찰이 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는 가점 방해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